광고비를 늘리면 정말 매출이 오를까?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요. 데이터는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. 오늘은 광고비와 매출처럼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정확하게 파헤쳐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오늘 우리가 끝까지 파고들 질문입니다.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데요. 생각보다 자주 잘못된 결론을 내리곤 하죠. 왜 그럴까요?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두 번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일단 그 관계를 잴 수 있는 기준, 일종의 자가 필요하겠죠.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그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관관계라는 개념입니다.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. 그냥 두 가지가 얼마나 비슷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걸 어떻게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통계학자들이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요. 바로 상관계수, 보통 알파벳 R로 표시합니다. 이 숫자 하나가 우리한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. 바로 관계의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, 그리고 그 관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. 이 표가 바로 그 상관계수 R을 해석하는 일종의 비밀 코드 해독표 같은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R값이 0.8을 넘어가면 이건 매우 강한 긍정적 관계예요. 광고비를 늘렸더니 매출이 눈에 띄게 확 오른다. 이런 경우죠. 0.5에서 0.8 사이는 중간 정도.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재구매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요. 반대로 R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어떨까요? 마이너스 0.5 이하면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뚜렷한 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. 이 기준만 딱 알고 있으면 이제 숫자만 봐도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는 건 전체 이야기의 딱 절반만 듣는 것과 같아요.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패턴을 제대로 보려면 뭐니 해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산점도라는 겁니다. 간단해요. 가로축 X축에는 광고비를, 세로축 Y축에는 매출을 놓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보는 거죠. 처음에는 그냥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점을 다 찍고 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와,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? 점들이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른쪽 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죠. 이게 바로 시각화의 진짜 힘입니다. 그리고 방금 우리 눈으로 확인한 이 강력한 패턴을 숫자로 딱 계산해보면 바로 R = 974가 나오는 겁니다. 1에 굉장히 가깝죠? 이건 우리 눈이 본 게 착각이 아니었다.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긍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떠면 가장 중요하고 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배울 시간입니다.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바로 이겁니다.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.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데이터 좀 본다는 사람들도 가장 흔하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.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방법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겁니다. 아주 유명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데이터를 보면요, 신기하게도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쭉 올라가는 시기에 물에 빠지는 사고 건수도 같이 쭉 올라가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요. 아니, 그럼 뭐죠?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물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라도 한다는 걸까요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럼 도대체 이 두 현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? 정답은 바로 혼재 변수라는 여적입니다.
숨어있는 제3의 변수죠. 이 경우에는 뭘까요? 네, 바로 푹푹 찌는 여름 날씨입니다.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고 수영 같은 물놀이도 많이 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수치가 동시에 올라간 것뿐이죠. 아이스크림이 익사의 원인이었던 게 절대 아니고요. 이런 일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. 예를 들어 카페가 많은 동네에 범죄율도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. 그럼 카페가 범죄를 유발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? 아니죠. 그 뒤에는 높은 인구 밀도라는 혼재 변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카페도 많고 안타깝게도 범죄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상관계수 R로 관계의 힘과 방향을 숫자로 파악한다. 둘째, 숫자만 보지 말고 반드시 산점도를 그려서 눈으로 직접 패턴을 확인한다. 셋째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절대 아니다. 마지막으로 진짜 원인을 증명하려면 A/B 테스트처럼 잘 설계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.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데이터를 훨씬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 도구를 갖게 되셨습니다. 이제부터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원인과 결과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사실은 그저 상관관계에 불과했던 건 또 뭐가 있을까요?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.